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또 황금 연휴, 여행 가기에 딱 좋은 주말입니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기분을 상할 때가 많죠. 이처럼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환경부가 바로 내일이죠.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서울시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휴대전화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휴대전화를 재활용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쓰지 않는 휴대폰 있는 분들은 캠페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Three Dog Night의 샴발라. 히말라야 북쪽에 있다는 이상향이 샴발라라고 하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이번 주 내내 YTN 라디오 개국 7주년 주간 또 봄 개편 맞이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봄 개편 첫 번째 초대석에는 청취자분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황사다, 미세먼지다 해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네, 이번 주가 YTN 라디오 개국 7주년 기념 주간이고 봄 개편을 맞이한 주간인데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개국 7주년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뉴스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YTN 라디오가 개국이 된 지 7년이 됐습니다. 7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또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또 정확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론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2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상하거나 또는 돌아가셨는데 그와 같은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이 시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화평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2012년 9월 27일 날 구미 불산 사고가 나서 5명이 돌아가시고 피해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화학물질이 출시되고 난 후 유통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화관법이라는 것을 또 전면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사고처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절대적 약자에 있거든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등한 위치로 이끌어줘가지고 서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는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줄이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나 광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면서도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통합관리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도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시장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뭐 63% 이상 더 줄어든다 하는 그 연구 결과들을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이 내놓고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 잘 착근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형 폐가전을 이제 내놓을 때 이런 것을 전부 이제 무상으로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제도를 시행을 작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민 99.8% 사실상 100%가 다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복지도 이제 찾아가는 환경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 올립니다. 예, 내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던데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푸른 하늘의 날을 이렇게 정해서 해오고 있다가 중간에 또 일시 중단했다가 2012년부터는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2일이라고 한다면 5가 영어로 하면 산소를 의미하는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는 이제 그 O2가 산소의 분자식이니까 그것이 날짜로서는 의미가 있겠다 해서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도 준비를 했다고요? 예. 우선 서울대공원 과천에 있죠. 서울대공원 내 그 동물원 일대에서 하늘사랑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길이는 한 5km 되는데 이걸 걸으면서 그 황사나 미세먼지 물리치기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이용해서 맑은 공기 만들기 등 여러 가지 7가지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황사나 미세먼지 물리치기 코스에서는 미세먼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왜 위험한지 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황사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부대 행사로는 환경 퀴즈 골든벨, 친환경 운전 시뮬레이션 등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흥미있는 사진들을 공모해서 전시하는 그런 볼거리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깨끗한 대기의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우리가 공기를 잘 지키면서 우리 건강도 지키자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5월 2일 날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오시면 그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무슨 신청 절차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황사 또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면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우리가 국내분 발생분을 줄이는 노력을 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악화 추세로 넘어간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주변국들한테서 날라오는 것이 가세된 데다가 우리 국내분 발생량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북서풍이 많이 발달이 됐고요. 고비 사막이나 이런 황사 발원지가 특히 이 회오리 바람이 아주 잘 발달돼 가지고 회오리 바람에 빨리 올라간 고공으로 빨리 올라간 먼지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낙하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금년에만 6번이나 황사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황사나 미세먼지 건강에 안 좋다는 느낌은 다 듭니다만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우선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사가 고공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낙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위적인 오염 물질은 거기에 첨가가 안 됩니다. 그냥 자연 흑성분이죠. 도시나 산업 지역 이런 데서 발생한 한 오염 물질이 이 황사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그런 데서 나온 유해 물질들이 이 미세먼지에 붙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상당히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높을 때 저희가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약자, 어린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심폐질환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준
황사 마스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것을 좀 착용을 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한 충분하게 물을 자시고요. 또 외출 후 돌아오시면 손이나 얼굴 등을 깨끗하게 씻고 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잘 씻어서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하고 있습니다. IPCC라고. 예.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한 3천여 명 참여해가지고 5년 내지 8년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예. 거기에서 이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극복하려면 아마 2030년 아니면 2050년가에 극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가까운 시일 내에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국내 발생분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 24년까지 10개년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미세먼지는 특히 이제 그 PM2.5라고 해서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라고도 흔히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질소가 산화된 물질 예. 또는 연탄이나 이런 것 뗄 때 나오는 유황 성분의 산화물질 이런 거에서도 발생원에서는 가스로 나오는데 공기 중에서 그게 응결돼가지고 미세먼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동차 쪽에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을 집중 보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미세먼지 걸러주는 그런 필터를 붙이게 하거나 노후된 차는 아예 조기에 폐차를 하도록 그래서 새 차로 다시 사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찜질방이나 직화구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네. 생활 주변에서 줄이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9443번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보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미세먼지 예보제가 작년에는 한 83% 내지 5%까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게 73%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포인트 정도 높아졌긴 했는데 문제는 이 나쁜 날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일기예보가 먼저 나오고 예. 일기예보에 덧붙여서 이게 나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편서풍이 불 때 일기예보가 편서풍이 분다라고 예보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편서풍이 안 불더라 예. 또는 약하게 불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기예보보다는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예. 저희들이 충분히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078번님도 질문 주셨어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대기 환경 오염도는 세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위권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에 특히 조금 더 불리한 점은 뭐냐면 아주 도시화가 돼 있고 인구 밀도가 거의 뭐 홍콩이라든가 룩셈부르크 이렇게 도시형 국가 빼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좁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씻겨주는 게 비인데 우리는 비가 6월 중순 내지 7월까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오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또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으로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환경부는 환경 문제가 나온 다음에 환경 대책을 만들면 문제 해결까지 한 5년 내지 10년 아니면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예.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상황에서 환경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너무 예. 한가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좀 환경부를 노골히 봐주시고요. 예. 시민 여러분이 또 동참해 주실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 같으면 걸어 가시거나 또는 자전거 타거나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는 물, 전기, 에너지 이런 걸 아껴 써주시면 예. 환경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좀 스스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참여해 주시면서 환경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손자 세대 또는 손자의 손자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힘내라 사연 보내주시면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준비한 선물은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팬텀 관람 티켓,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 입장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카업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에요. 자, 첫 소식은 대규모 집회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 산하조직조합원 약 12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엽니다. 서울광장과 여의도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교통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어제 오후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또다시 도로 지반이 무너졌는데요. 깊이 1.5m, 지름 30cm의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위치는 대치동 포스코 사거리 근처 편도 3차선 도로 1, 2차선 사이인데요. 지반 침하로 인한 동공이 발견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서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서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인천으로 가볼까요? 자, 그동안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면서 인천 어민의 가슴을 멍들게 만들었었는데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해서 생긴 어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과 서해 5도 어장의 조업 구역을 확장하고 조업 시간도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희 YTN FM 수도권 투데이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5월 1일이죠. 게다가 금요일인 오늘은 황금 연휴의 시작입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는요, 2015 자라섬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북한강 자라섬에 있는 중도와 서도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황금 연휴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순서인데요. 인천시 배국환 경제부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봄 개편 또 YTN 라디오 개국 7주년 기념일 맞이하는 주간인데 먼저 축하의 말씀 부탁합니다. 예. 먼저 개국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YTN 라디오는 2008년에 개국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보도 채널로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서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지금 계신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죠? 예, 작년 8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째 됐습니다. 예, 지난 9개월 현장에서 뛰어다니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중앙정부에 제가 있다 왔는데요. 예. 중앙정부랑 많이 다릅니다. 예. 우선 지방에 오니까 이 종합 행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 또 정책 효과도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인천시의 경우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산적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예. 특히 이제 부채 문제를 비롯해서 예. 중단된 대규모 사업들 그리고 도시 불균형 문제 이런 게 산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자치단체야 보니까 이 재정 자주권이라는 게 대단히 취약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은 앞으로 지정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재적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인천하고는 연고가 있으신가요? 인천하고 연고 없습니다. 연고는 없으시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의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이 13조 원에 이르는 빚입니다. 경제부처,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 부시장께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인천시 재정 문제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천 재정을 보면은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 이 본청하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 거의 13조 가량 됩니다. 10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동성 측면에서 바로바로 캐시플로우가 잘 확보가 되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인천시 부채가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아마 무리한 이 대형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게 크다 하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행정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재정 수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부세를 충분히 확보를 못함으로써 이게 누적되어 온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단기와 장기 과제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 우선은 자치단체는 이 재정 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에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취득세나 이 지방 소득세가 제대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답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 교부세라든지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역은 LNG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확충을 해 나가는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세출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지나면은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서 그런 아시안 게임이 인천시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데에 한몫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맞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국제 행사가 좀 득실이 있습니다.
그 인천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인천시 지방 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한 3분의 1이 아시안 게임에서 발생한 겁니다. 한 1조 1,000억이 거기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정에 많은 이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찰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이제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 무형의 이렇게 효과들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곤란한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효과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시설도 시민들이 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하고 또 그다음에 시설들을 그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인천 시민들의 수건 가운데 하나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민자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유료로 하고 상부는 무료로 하고 하부는 이거 민자 그 유료 도로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인천 시민들의 그 통행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네, 통상은 보면은 이제 민간이 건설하는 이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료가 이 도로공사가 건설할 때보다 평균 한 1.3배 정도 이렇게 통행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험 부담을 정부하고 민자 사업자가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행료를 좀 다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통행료가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송도 국제 도시를 지나가는 인천 안산간 KTX 얘기를 하시는 거죠? KTX는 지금 현재 그 수인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부고속철도하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인천을 이제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작년에 국회에서 연구 용역비가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수인선 총사비 변경 방식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빨리 시행이 된다면은 2019년부터는 인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천에서 부산, 광주 이런 데를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이동권이 대단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통폐합됐던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8월에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본래 이 구인천관광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통합을 할 때 그 도시개발공사의 그 개발 수익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 진흥하는데 투자를 하고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획이 돼서 해왔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관광 업무 자체가 이렇게 후수지로 밀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이 이제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천시는 그 국제공항이라든지 항만 그리고 섬들 아름다운 섬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인천에서 그거를 충분히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기관을 설립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의료관광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이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신설이 되는 거는 하나고 통합이 되는 거는 이제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 입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수도권 매립지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일 날 저희가 인천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립 면허권이라든지 공사 관할권 이관
그리고 주변 지역 정책적 지원 등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우선을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 구성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예.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인천시로서는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 수도권 매립지의 그 합리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이 시민 의견을 이렇게 수렴 중에 있고 예. 앞으로 이 갈등 해소라든지 또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배국환 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영미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이런 궁금증 가진 시민분들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주위에 보니까 근로자 날인데 막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쉬는 곳이 어딘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성정동 주민센터 행정민원 팀장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민원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영업하진 않고요. 만약에 추가하실 업무 있으시면 5월 4일 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구 업무는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이라거나 보통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송 업무는 없고 그 외에 나머지 우편물에 대해서는 다 배송 업무는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 업무도 우체국에서 우체국 가대면 되는 거고요. 타 금융기관이 그날 휴무기 때문에 이용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오전만 해요. 아마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저희 휴무예요. 입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외래나 뭐 이런 건 다 휴무고요. 응급실밖에 안 하고요. 저희는 쉴 수가 없죠.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라든가 뭐 그냥 다른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에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90초 수도권 풍경 송영미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메시지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장성문 감독이 추천한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